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해외로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호주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참 거기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잘 사는 게 무엇일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있나? 괜찮게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맨날 내려놓고 살자, 마음 편하게 살자,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면서 살자 라면서 말은 했지만 정작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욕심이 있고 더 뭔가를 잘 해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채찍질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쉴 시간도 없게 만드는 것 같아서 좀 나 자신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이 쉬세요. 지금 편안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오프닝 멘트나 클로징 멘트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정작 저는 잘 쉬지 못하고 좀 걱정도 많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저 자신을 위해서 좀 쉬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을 잘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일요일에 올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좀 더 알차고 책을 정성스럽게 읽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들 그리고 꼭 전달해드려야 할 이야기들 알차게 모아서 가져올 테니까 혹시라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편하게 안온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게. 그래요. 진짜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요리 멘탈을 위한 좋은 심리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 책은 좀 여러 번 다시 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 느껴왔던 것들과 결이 닿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줄곧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약해진 내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내면이 강해진다. 마음의 상태를 부정하거나 일부러 강한 척 한다면 오히려 나약해질 것이다. 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저는 저자의 그 주장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저도 살면서 느끼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를테면 부끄러운데 부끄럽지 않은 척 하면 오히려 더 부끄러워지고요. 불안해 죽겠는데 불안하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면 마음속은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을 강한지 혹은 약한지로 구분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법은 아무래도 강한 건 좋은 것으로, 약한 건 나쁜 것으로 판단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떠오르는 감정을 판단할 때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인가 혹은 부자연스러운 감정인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구분하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죠. 어쩌면 정말 살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리고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그 일련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품는 과정들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부정적인 감정이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서 없애려고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생각나고 불안하진 않았나요? 저는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쩌면요, 진짜 저자가 주장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부정적인 마음마저, 부정적인 감정마저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진짜로 강한 마음을 만드는 첫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유익하게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감명받은 부분, 좀 한 번쯤은 다시 보고 싶은 부분,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려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읽어 드릴게요. 요리 멘탈을 위한 좋은 심리 습관.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요리 멘탈이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마음 졸이고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적 있나요? 자주 불안이나 초조, 우울, 의기소침과 같은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매사 부정적인 면만을 보려 하고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질 않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왔을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강해졌나요? 노력과 좌절을 반복하다가 제대로 방법을 찾기도 전에 포기하려 하진 않았나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왜 강해지지 않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마음이 약한 것, 즉 요리 멘탈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약한 모습을 발견하는 즉시 감추거나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마이너스적인 사고를 할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죠. 그런데 바로 이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요리 멘탈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라니 말도 안 됩니다. 요리 멘탈은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뭘 해도 강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 부정적인 감정과 마이너스 사고라는 이 재료를 쓰레기통에 버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에 독립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지만 녹내장이 발병해 중증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안과 우울, 후회와 열등감을 질릴 정도로 경험했고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우울증을 앓던 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제 마음은 슬픔과 분노, 무력감으로 뒤범벅됐습니다. 살아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죽음을 계획하기도 했죠. 그렇게 힘든 날을 보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에 의미가 없다면 스스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과 정신장애, 항정신의약품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후에 심리치료와 철학을 배우면서 요리 멘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진화생물학에서 찾았습니다. 진화생물학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전되는 형질은 어떤 형태로든 생존과 유지, 번식과 성공에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낙담하는 데는 다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요리 멘탈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후 저는 심리 카운슬러가 되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상담했고 제 강연과 기업 연수를 수강한 인원은 20,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심리 카운슬러로 변모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약한 마음을 전부 강인함의 재료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아마도 강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고 상담을 받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을 겁니다.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본다. 지나간 일에 끙끙 앓으며 고민하지 않는다.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 등의 조언들은 대부분 유리 멘탈을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한 마음을 부정해서는 정말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 강한 사람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를 알고 계신가요? 데뷔 후 2년 만에 헤비급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3개나 거머쥔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타이슨마저 시합 전에는 늘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손을 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약한 면모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유리 멘탈이니까요. 당시 타이슨의 트레이너이자 복싱 챔피언들의 위대한 스승인 커스 다마토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두려움이란 건 인생에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적이다. 마치 불처럼 말이다. 두려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며 힘을 빌려라 하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은 불을 적으로 간주하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멀리 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을 무서워한다면 도구로 쓸 수도 없을 테고 언제까지나 불을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요리 멘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불안과 초조, 우울과 의기소침 등의 마음이 약해져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아마 무서워하고 외면하려고만 했을 겁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얼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마이너스 사고나 부정적인 감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데 활용해야 할 재료를 외면했기 때문이죠. 유리 멘탈이란 건 물리치거나 피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통과 같은 발전의 증거이자 여러분의 편이죠. 그럼 왜 인간은 유리 멘탈로 태어날까요? 아마 진화생물학적 배경을 알면 유리 멘탈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적극 이용해야 할 도구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걸 인정하기. 둘째, 불안과 초조, 우울과 짜증, 의기소침 등 이렇게 마음이 보내는 경고가 어떤 의미인지 읽어내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 의미에 따라 행동을 수정하기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는 몸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경고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항상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를 부정한다는 건 내 몸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약한 모습을 감추거나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억지로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꾹 참고 강한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 삶이 힘든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신의 약한 마음을 인정하고 한번 친구가 돼보세요. 친구가 보내는 신호를 읽고 그때그때 차근차근 행동을 바꿔간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질 겁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지금 불안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감추거나 무시하거나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 알려줄 내용을 이해하고 그걸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강해질 겁니다. 가타다 토모야. 자연스러운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다. 불안과 우울, 일기소침 등 부정적인 감정과 마이너스 사고 등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방어 반응을 무시하는 건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그걸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참아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조차 그 방어 반응을 무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자기 부정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지갑을 잃어버려서 우울해하는 건 한여름에 밖에 나가면 땀이 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땀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우울함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울적함을 한번 맛보고 나면 반성과 함께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가령 다음 주에 있을 프리젠테이션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때 느끼는 불안은 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줄 겁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느끼는 불안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게 행동을 개선하면 됩니다. 그런데 울적하다, 불안하다 등 마음이 보내는 경고를 또 불안해하다니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평가하면 쓸데없는 자기 부정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숱하게 자기 부정을 해오면서 저를 많이 들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각장애 진단을 받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미래를 불안해하고 열등감과 굴욕감에 시달리는 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부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전 자기 자신에 대해 저에 대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한심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수첩에서 본 어떤 문구 때문이었죠. 사진 속 제 얼굴 위에 간병 필요라는 붉은 도장이 떡하니 찍힌 것입니다. 마치 당신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라고 손가락질한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간병을 받은 적은 없지만 받아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당시 저에게 약하다는 나쁘다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우울함과 불안함, 열등감에도 그러니까 난 안 돼 하며 이유를 알 수 없는 자기 비하를 하고 사사건건 한심한 나를 탓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하자 점점 남들 눈에 내가 이상하게 보이진 않는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는데도 쳐다보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말하는 것조차 무서웠죠. 신경내과에 갔다면 아마 사교불안장애란 진단을 받았을 겁니다. 모두 쓸데없는 자기 부정을 계속한 결과입니다. 사실 병이라기보단 상처에 가깝겠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단언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느끼는 우울과 불안, 그 외에 마음이 약해진 모습은 전부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약해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도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단정하지 않기를 바랄게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의 공감을 얻는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감추려고 강한 척만 한다면 타인이나 사회의 평가에 휘둘리며 살게 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사느라 온전한 내 인생을 살기 힘들어집니다. 힘들더라도 자신의 현재 마음 상태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자신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영역에 발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영역을 오가다 보면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유리멘탈이라고 인정하는 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죠. 다친 근육을 초과 회복하고 성장시키려면 영양이 필요하듯이 약해진 마음을 강인하게 변화시킬 때에도 역시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일이죠. 아무리 이유가 있어서 우울이나 불안, 열등감에 시달린다고 해도 그것과 스스로 정면으로 마주하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에서, 그리고 힘들다고 느끼는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싶어지는 것도 아마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그럴 때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힘들어도 자신의 약함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나약함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저에게 시각장애로 생긴 열등감과 굴욕감은요, 사회적인 역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생긴 상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한 건 문제가 컸던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같은 문제의식으로 고통을 공유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선생님으로 모시게 된 분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누나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면서 정신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던 시기였죠. 당시 저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만 해 라는 완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의 그 행동이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해 주었죠. 괜찮아요. 가타다 씨는 이미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힘을 줘도 괜찮고 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유연하게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 라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이런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나약함을 강인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나는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부족함을 보충하려는 보상작용이 일어납니다.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를 탓하는 대신 자신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사람은 능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점점 더 성장하고 강해질 겁니다. 그렇다고 강인함만 얻는 건 아닙니다. 강인함은 따뜻한 마음을 동반합니다. 따뜻한 마음이란 건요,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혹은 보답을 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보신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따뜻한 마음이란 건 상대의 심정에 진정으로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자연스럽게 강한 사람이란 자신의 약해진 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쓸데없이 자기 부정을 하거나 강한 척한다면 자연스러운 강함을 얻지 못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타인의 나약함을 인정할 리가 없죠. 하지만 자신의 약해진 마음을 마주하고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온 사람은 달라요. 약해져 있는 자신과 이미 여러 번 마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심리 카운슬러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도 바스라지는 유리 멘탈을 부정하거나 아닌 척, 강한 척 하라고 부추기거나 불만을 들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잠시 약해져 있는 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행동을 함으로써 강해지는 과정을 함께 해주는 역할. 적어도 저는 제가 하는 일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정신의학과 치료법 공부에 몰두했을 때 제가 이 일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돼도 나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일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야, 미움 좀 받으면 어때?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조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란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할 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신경이 쓰이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아주 나약한 동물입니다. 동료와 협력하여 함께 살도록 적응되어 있어서 집단에서 쫓겨나면 죽음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죠.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미움을 받더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톨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는 건 우리의 정신구조가 수렵채집 시대부터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미움받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저는요, 시각장애인이 되고서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보통 사람으로 보여서 굳이 장애가 있다고 제가 먼저 말하는 걸 꺼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묘하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장에서 멤버십 가입을 하려고 개인정보를 직접 작성할 때입니다. 제 경우는 글자나 숫자를 잘 인식하지 못해서 눈을 종이에 바짝 대고 필기칸을 찾거나 칸에 맞춰 글자를 쓰지 못하는 등 의도치 않게 남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나를 좀 이상하게 보겠구나 싶어서 몹시 신경을 썼습니다. 물론 지금도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전과 달리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전전긍긍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게 당연하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명확한 이유를 몰라도 의미 없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의미를 알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신경 써서는 안 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라고 부정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죠. 그렇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건 나에게 사회성이 있다는 증거일 뿐,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보거나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강한 척은 이제 그만합시다. 나는 지금 내가 미움받을까봐 겁이 나는 거구나 하고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지 말아야지. 의 함정.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 낯선 장소에 갈 때, 우리는 일의 크고 작음과는 상관없이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해서 생기는 여러 증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잘 대처하기 위해 몸과 마음에 고루 나타납니다. 가령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어깨 근육이 수축되어 힘이 들어가거나 심박수가 올라가 가슴이 뜁니다. 혹은 목 근육이 수축되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손바닥에 땀이 차기도 하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하지 마, 침착하자 라고 긴장이라는 자연스러운 반응에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하곤 합니다. 네, 긴장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긴장하지 말자고 하면 할수록 괜히 더 긴장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긴장을 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죠.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싶다면 긴장했다는 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쓸데없이 더 긴장을 하게 만드는 최대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뇌는 부정적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분홍색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오히려 더 분홍색 코끼리를 떠올리게 되죠. 부정어를 이해하려면 그 대상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긴장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 긴장 상태에 더욱 의식이 향하게 됩니다. 침착해 라는 말의 전제는 지금 침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침착하지 않은 것에 의식이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불안하거나 긴장하고 있다면 설렌다 라거나 흥분된다 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기업 연수나 강연 직전에 심박수가 올라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몹시 긴장했음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거기서 굳이 긴장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흥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고 공포 체험을 하는 등 본래 인간이란 스릴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트코스터나 귀신의 집, 번지점프 같은 게 존재할 리 없겠죠. 위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느끼는 게 긴장감이며 이는 가슴 설레고 흥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말로 표현하면 긴장은 즐거운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적어도 긴장하지 말자 라고 부정할 때보다 훨씬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강한 마음을 만드는 기술.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약해진 마음을 인정하면 내면이 진정으로 강해지고 마음 상태를 부정하거나 강한 척하며 외면해버리면 진정한 나약함만 남는다. 하지만 실제 제 마음이 약하다고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를 탓하거나 강한 척하면서 부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강한 자, 약한 자로 구분하다 보면 아무래도 강한 것은 좋고 약한 것은 나쁘다라고 판단하게 되니까요. 좋은 것을 긍정하고 나쁜 것을 부정하면 우울이나 불안, 고민, 마이너스 사고나 부정적인 감정으로 드러나는 약한 마음도 함께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자연스러운가 부자연스러운가 라는 한 가지 기준을 더 더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매여 있었던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주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 책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실제로 마음의 상태에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없습니다. 얼핏 보기에 마음이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여러 번 정신적인 고통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두 번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보내는 경고의 의미를 깨닫고 행동으로 옮겼던 거죠. 마음이 약해서 라는 말 뒤에 그래서 이건 못하겠어, 즉 가짜 못하겠어를 붙일 때가 많지는 않았나요? 마음이 약해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개선하지 못하니까 계속 마음이 약한 겁니다. 우리 마음은 강한가 약한가로 딱 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강인함만 고집하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는가 하면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냄으로써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강한 면도 있고 약한 면도 있다 라고 인정하고서 양쪽의 성질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합니다. 마이너스 사고와 플러스 사고,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 이렇게 감정들은 얼핏 보면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두 차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 빠져도 인생은 잘 굴러가지 않죠. 이 둘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진짜 강한 마음입니다. 섬세하고 신중하고 소심해서 자주 불안하다면 위험하거나 미지의 것에 대한 감도가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위험을 감지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고 훨씬 더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부주의하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안전한 인생을 위해 그러한 감정들은 우수한 방패와 방어구가 됩니다. 한편 대담함이나 낙관, 긍정적인 태도로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세함과 소심함과 같은 방패와 그리고 그런 방어구만 가지고 인생의 모험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공들여 대비하고 준비해도 위험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재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아무런 보증이 없어도 위험과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자주 어떻게든 되겠지,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말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대비하고 준비하고 나서 마지막에야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지 마세요. 마음이 약하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면 그것이 무엇을 경고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횟수가 줄면 자신을 더 강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음을 바로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주저없이 행동에 나서게 될 겁니다. 강인함과 약함,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을 오가며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 그 자체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유리 멘탈을 위한 좋은 심리 습관 읽어봤습니다. 뭐래도 안 되던 마음 근육이 한순간에 단단해지는 책. 전 여기서 굉장히 공감되는 말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전 되게 공감이 됐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동안 우리도 정말 마음을 봤을 때 강한 마음은 좋은 것, 약한 마음은 나쁜 것, 뭐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이나 뭐 불안이나 우울 같은 건 안 좋은 것, 피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인정하면 안 되는 것. 근데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기에 결국 부정적인 감정들을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무너지게 될 것이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강한가 약한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가 자연스럽지 않은가 였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감정이나 긍정적인 감정이나 우울이나 기쁨이나 마음에 우러나오면 그대로 느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자가 책을 통해서 반복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저의 어떤 습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다. 인간이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무리해서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왔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혼자 살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늘고 이런 생활 양식이 변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되게 오래전부터 무리 생활을 해왔고 수렵 채집인으로서 무리해서 배척당하면 죽는 거였잖아요. 많은 책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과 생물학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지금의 생활 양식으로 바뀐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그러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저자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요. 그래요. 아무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고 그동안 생각으로만 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로써 글로써 읽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듣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공기 중에 떠다녔던 연기같이 느끼던 것들을 좀 구체화시킨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힘든 이 시간도 지나갈 겁니다. 외면하지 말고 마음이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말에 일요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럼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게요. 안녕.